안녕하세요. 팔동 401호의 애나입니다. 앤디입니다. 오늘은 팔동 401호 애나와 앤디와 JJ까지 모두 갔다 온 홍콩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좀 어,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요. JJ님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. 왜냐면 셋 다 한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. 질문 띄워드릴 테니까 혼자 찍으셔도 됩니다. 앤디님은 홍콩 워홀을 언제부터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. 그러니까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까지 워홀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홍콩에서 또 1년 반 동안 그래서 총 2년 반 동안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취업 얘기도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. 앤디님보다 조금 늦게 저도 홍콩으로 가서 전 2014년부터 그러니까 일본 워홀이 끝난 뒤에 홍콩 워홀을 가서 홍콩 워홀이 끝난 뒤에 앤디님과 동일하게 홍콩 취업 비자를 받아서 또 한 1년 정도 더 일을 하고 전 한 2년 정도 또 취업 비자 받는 게 의미가 있고 있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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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레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. 자꾸 커지네요. 이거는 제가 이게 가치 판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가를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제를 이미 다시네요. 네, 애매모. 애매모호하게.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네. 왜? 근데 첫 번째로 노선을 좀 트는 바람에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됐고, 두 번째로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. 방향성을 잃은 거죠. 그래서 이제 두 학기를 일반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문과다 보니까 영어밖에 쓸 게 없고 의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대기업을 갈 능력도 안 되지만 갈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남들 하니까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었을 때 두 개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르바이트에 잘려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. 번역 작가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노티스 없이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. 보장되지 진짜 않는 5일 동안 5일 전 아니 3일 전인가? 그래서 이제 붕뜬 거야.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쓸 그게 안 됐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알바를 또 구해야 되나? 이 막상 이러고 있는데 학교 취업 사이트에 이제 워홀성 인턴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. 잘 됐다.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. 여담입니다만 그때 제가 또 사주를 봤습니다. 사주를 또 봐가지고 제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박사학위 하고 있을 거야 아마. 예. 같이 보러 갔어요? 아니요 그 친구가 용하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. 그 자기 동네 압구정 사는 친구였는데 앤디님이 좀 고민을 네. 하니까 왜냐면 나는 진짜 너무 지쳐있고 삶이 지쳐있고 피폐해지고 이 떨어짐의 연속인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,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못나서 잘 못하니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또 힘드니까 여행을 갈까? 혼자 여행 가도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고 그러면 그 돈 주고 했더니 또 중화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근데 또 때마침 제가 그 중국 관심 많았어요 그때.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게 떴길래 연락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업체였습니다. 처음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됐다. 요약을 하면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, 그 두 번째로 좀 환기가 필요했고, 세 번째로 이제 돈이 없었고, 근데 거기 항공편도 준다고 하고 뭐 돈이 숙식 필요가 제공. 없는 거야. 숙식 제공에.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그 3월 달에나 돼야 또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상반기에는 쓸 수 있는 회사도 몇 개 없고 어차피 붕 뜬 거 최소 3개월 갔다 오면 내가 이제 숙식 제공이니까 몇백만 원, 한 150만 원, 300만 원 정도를 모아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. 저랑은 좀 반대이신 거죠. 저는 홍콩 워홀을 갈 때 가면 안 돌아오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. 일본 갈 때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그런 말씀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리셋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. 제가 리셋 증후군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에서 돌아와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.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야심차게 돌아왔는데 그때 딱 여자 나이 28, 9이니까 정말 경력 4년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. 심지어 제가 했던 분야도 면접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. 물론 했던 분야로는 그래도 면접은 잡히더라. 하지만 딱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헤드헌팅 하는 업체들이나 뭐 이런 인력 소개, 앤디님 지금 올 가신 맞아요. 것처럼 네. 그런 데서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. 혹시 이런 자리도 있는데 한번 봐보시겠어요? 그렇게 해서 저는 사장님이 한국에 출장 오신 길에 사장님이랑 바로 면접을 봤어요. 그 홍콩 워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사장님이랑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가겠다 했더니 나이가 되니 홍콩 워홀 비자를 한번 받아서 1년은 워홀 비자로 일을 하고 그 뒤엔 취업 비자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셔서 취업 비자 어느 정도 연계
연계되어 있는 조건으로 해서 워홀을 가게 된 거죠. 저랑 많이 달랐죠. 이제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저희 둘 다 이제 워홀 받기에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았는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. 끝물에 갔죠.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유학을 가려고 했었잖아요. 그리고 네. 좀 외국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던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. 제 친한 친구 신군이랑 뭐 비디오 가게 가서 영화 보면은 뭐 성룡 영화 보고 둘이 이제 취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별로 없는 거야. 그래서 홍콩 영화를 많이 봤어. 그래서 홍콩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었죠.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서양사잖아요. 홍콩이라는 곳이 되게 궁금했어요.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반환됐고 또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서양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? 나도 여기 가면은 뭔가 코드가 맞을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도 뭐 어디 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저랑 반대로 생각하셨네요, 진짜. 저는 홍콩 가면서 제가 영국에서 봤던 풍경이 홍콩에 가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갔는데 웬걸 내려서 버스 정류장부터 영국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, 진짜. 난 약간 쓰레기통도 똑같이 생기고 길 이름도 똑같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, 런던이랑. 저는 런던에 살 때의 그런 조각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기대 안 하고 갔는데. 기대 안 하고 맞아. 갔는데. 그런 것도 있죠. 가셔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? 일단 워홀 때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